100g에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꼭 모든 걸 100g씩 단위로 먹을 거 아니기 때문에 100g 단위로 되어져 있던 걸 다시 1g 단위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줄 거냐고 물어보냐면 주어진 표를 전부 다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량이 있겠고 단백질이 있겠고 A가 있고 B가 있다고 치면 다 100으로 나눠서 100분의 150, 100분의 20, 100분의 280, 100분의 15로 전부 다 바꿔주면은 이게 전부 다 1g 단위로 정리가 된 거야. A식품을 얼마만큼 먹냐 물어봤으니까 A식품을 Xg만큼 먹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총 먹는 게 300g 먹을 거라고 했으니까 B는 300-Xg 먹을 거라고 예상해주면 되겠지. 그럼 열량부터 하죠. 열량부터 할 거니까 열량 Xg 먹을 거니까 Xg 먹을 거니까 열량은 100분의 150X만큼 열량은 있을 거고 B 안에는 100분의 280 곱하기 300-X만큼 열량이 있을 거야. 그 열량 합친 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지? 515 이상, 킬로칼로리 이상이라고 했지, 맞지?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도 해봐야 돼. 단백질은 어떻게 나와졌냐면은 100분의 20만큼 들어있는데 1g당 그래 Xg 먹을 거고 1g당 100분의 15만큼 있는데 그걸 300-Xg 먹을 거란 말이야. 그게 얼마 이상? 55 이상, 50대. 이제 이 두 가지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푸는 건 사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너희들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하는 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은 의자 문제가 가장 많이 틀리거든. 의자 하는 거 또는 뭐 묶음 짓는 거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 지금 5-4번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엄청 많이 틀려 애들이. 근데 이거는 포인트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되거든.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5-3번 문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긴 의자를 앉는데요.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죠? 4명씩 앉으면 7명이 남는다, 학생이. 여기서는 의자의 수를 X라고 두는 게 좋고요. 그러면 학생 수가 방금 구하해진 거거든요. 7명씩, 4명씩 앉으면요. 7명이 남으니까 4X 플러스 7이 학생 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몇 명씩 앉아요? 5명씩. 그러면 의자 수가 몇 개 넣는데요? 6개. 의자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의자가 총 몇 개 있다고 저게 가정했었죠, 아까요? X개의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몇 명씩 앉아요? 5명씩. 의자를 몇 개가 넣는다고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이 의자는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의자를 사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의자 전까지는 무조건 꽉꽉 앉았을 거라고. 5명씩 꽉꽉 앉았으니까 얘를 썼겠지. 그러면 5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는 구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의자의 개수. 5명씩 의자의 개수가 총 X개고 5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 구할 수 있다고요. X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제외한 거에는 5명씩 앉았다고요. X백이 7개의 의자에는 5명씩 앉았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의자는 사용하긴 했지만 몇 명 앉은지는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덕분에 범위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학생 수의 범위를 좀 더 구해볼게요. 최소한을 앉으려면 5명씩 X백이 7개 의자 앉되 이걸 의자 쓰긴 써야 되니까 최소 1명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즉 여기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명. 또
5 곱하기 x 빼기 7개 의자에 전부 다 앉았고 최대 몇 명 들어갈 수 있죠? 여기요? 5명 들어. 이게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고 이 두 개씩 모아주시면 되겠다.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해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형태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인데요. 얘도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한번 얘 나눠볼게요. 총 두 가지가 있는, 여기 제시하고 있는 거는 있는데 일단 해볼게요. 절대값이 있고 안에 식이 들어가져 있고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렇게 부는 거 다 넣어볼까? 이렇게요. 됐나요? 또 절대값이 수가 있겠고요. 거기 안에 다시 절대가 fx가 있고 여기 안쪽에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한 개 있고 맞죠? 지금 특징이 뭐죠? 절대값이 몇 개 있죠? 한 개잖아. 얘도 절대값이 한 개. 절대값이 한 개. 절대값을 제외한 곳에서는 미지수가 없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절대값이 한 개 들어가져 있고 절대값을 벗어난 곳에서는 미지수는 없는 이런 구조들. 이 구조들이요 공식으로서 풀 수 있어요. 이 구조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푸실 수 있으세요. 공식을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서 이 얘기 좀 먼저 좀 할게요. 절대값의 뜻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부분 말씀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라는 게 절대값의 정의예요. 절대값의 정의는 뭐에서부터 거리죠? 원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절대값이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만큼 뭐한 거죠? x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그러면은 이해를 해보면은 원점 여기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녀석이 여기 있고요.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진 녀석이 여기 있어요. 이것보다 더 멀리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더 멀리 있으니까.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긴 비어있겠고요. 같으면 되니까. 결국엔 답이 뭐가 됩니까? x가 -3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어떻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생겨요.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라고 말한다면, 작거나 같다고 말을 한다면, 얘는 x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보다 조금 덜, 또는 4만큼 벌어진 거지. 그럼 원점으로부터 4만큼 떨어진 얘가 누구야? 4만큼 또 떨어진 얘가 누구지? 그러면은 얘도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 얘보다 더 뭐 해도 돼? 가까워도 된다 이 말이야 내 말. 뭐 어떻게 쓸 수 있어? x가 어떻다고? 마이너스 4보다 크나왔겠고 4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해서 이제 암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식화해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 a가 양수라는 전제에 할 거야.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고 하면은요 뭐 어떻게 써요? 그냥 모아지면 돼 이렇게요.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크면서 그냥보다는 작게 모아지게 만들면 돼요. 절대값이 더 크면요 뭐 어떻게 생긴다?
벌어지는 모양. 그럼 x가 어떻다고요? 마이너스 a보다 작고 또는 x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하다 보면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생긴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선생님 만약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이 경우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는 커다 같으면 3보다는? 그러니까 거리가 먼저 1인 거부터 체크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1인 녀석이 누구죠? 1인 녀석이 1이죠. 또 거리가 1인 녀석이 누구죠? 거리가 또 얼마인 거? 누구죠? 누구죠?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요, x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괜찮죠.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여긴 비어 있고요. 여긴 괜찮고요. 쭉 있다가 여긴 비어 있고. 즉 이 구간이 두 개로 나오는 거죠. 그럼 답을 뭐라고 쓸 수 있게 답 써볼까요? 시작.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는 커나 같겠고 이게 답이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또 공식화해서 외울 수 있죠. 공식화해서 뭐든 한다면 a보다 크다 절대값 x가 작다 b보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요. 답을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답을 쓰냐면은 얘 마이너스 붙인 것보단 크고 얘 마이너스 붙인 것보단 작고. 되나요? 또는 그냥 이거 그냥 절대값 그냥 벗겨서 이렇게. 이게 공식이 하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식이 안 되는 것이 있죠, 맞죠? 네. 공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모양을 좀 말씀드리자면 절대값이 뭐 2개 이상 있거나, 맞죠? 네. 아니면은 절대값 밖에도 절대값 fx 쓸게요. 네, 절대값 fx가 여기 이거 밖에도 x가 존재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자간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 가지고 보자간다면은 x 플러스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요. 절대값이 한 개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절대값 밖에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총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간 설정에서 풀어주면 돼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절대값이 있으면 0보다 크다가 0보다 작다. 그거.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있다고 치면은 fx가 0보다 크다 같을 때 fx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설정하고 푸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설명을 예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저는 구간 설정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딱 한 개 있죠. 달랑. 이게 0 되는 값이 얼마죠? 1.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 같을 때랑 어떻게? x가 1보다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하겠죠. 1보다 크다 같으면 절대값이 그냥 양수여서 벗겨지죠. 이렇게 단순히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2x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x가 작거나 같다 1보다 되겠죠. 근데 얘랑 이게 답이 아니라 얘랑 이거 1대잖아. 이거 1대 이거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연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보다 크다 같대. 그럼 겹치는 건 누구밖에 없죠? x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땐 뭐죠? x 플러스 2고 마이너스부터 절대까지 벗겨줘야죠. 되겠죠. 없어지겠고요. 그러면 3이 3보다 작거나 같다 하죠. 그럼 차민 부등식이네요. 그럼 이러면은 이걸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답이 뭐예요? x가 1보다? 근데 얘도 답이고요. 얘도 뭐예요? 답이죠. 연립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합체하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그래서 답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공식을 못 쓰기 때문에 범위를 쪼개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함수 해석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냥 하지 말까요? 네? 어려운데 함수 해석 많이 해석이요? 함수를 푸는 거 좀 많이 어려울 텐데 감당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함수를 해석하고 싶다면 이항을 좀 시킬 거예요. 절대값 x만 남기고요, 한쪽에 다 몰아줄 겁니다.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게 y는 절대값 x-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관계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거든요. 무슨 모양이었죠? 기억나요? 일단은 절대가 없는 직선부터 그릴게요. x좌편 1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졌었거든요. 근데 절대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요, x축보다 아래 있는 걸 위로 올려서요, 이렇게 V자만 그려지게 돼요. 여기 밑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V자만 바로 누구 그래프냐면요, 바로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예요. 얘는요, x좌편 얼마죠? 마이너스 1이에요. 1이에요. 1이죠. 기울기는 얘 기울기랑 얘랑 완전 같은 직선이네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 거, 이렇게. 직선 근데 보니까 얘가 더 위에 있거나 뭐 하고 싶대요? 갖고 싶대요. 그럼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여기 오른쪽은 돼요, 안 돼요? 얘가 더 높게 있잖아요. 얘가 더 높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는 돼요, 안 돼요? 되죠? 같아도 되니까. 같거나 위에서 같잖아요. 따라서 답이 그냥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되는 거라고요.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건데, 되나요? 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절대값 그래프를 그래서 그릴 줄 알면은 좀 편하다는 건데, 뭐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고 한다면은 절대값 x 빼기 1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3이 6보다 작다 적었죠. 네. 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봐야 돼요. 일단은 제가 절대값 그래프를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아까 설명드렸죠? 네, 여기 1이 되고 V자입니다. 됐어요?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린 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얘는요, 사각형 모양입니다. 이렇게 평평해야 돼요. 평평한 사각형 모양 나옵니다. 사각턱. 이렇게요. 이 그래프예요. 뭐 함수값 궁금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함수값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니까 0 되고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때문에 뭐 나와요? 1 나오고 함수값 1입니다. 됐어요? 네. 절대값 이번에는 3개짜리도 그려볼게요. 얘는 총 3번 꺾여야 되거든요. 꺾이고 뾰족하고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그래프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절대값 아니에요. 깔끔하게 뭐가 없어야 돼요. 그 x에게서 다 2 때만 가능하죠. 생각보다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는 녀석은 이렇게 정해진 건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세요. 됐어요? 제 말은 이런 걸 주의하라고요.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제 말은 주의할 건 만약에 문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왜요? x의 개수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아니잖아요. x의 개수가 뭐일 때 하는 거예요? 네. x의 개수가 1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다 절대값이 서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뭔 말이야?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것도
이건 아닌 거라고. 이 모양은 이 모양으로 나와 안 나와? 얘는 이 모양으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온다고. 네. 덧셈으로 연결 안 돼 있잖아. 덧셈인데요. 덧셈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따져서 알아야 된다고. 즉 이런 경우만 이런 모양이야. 되게 까다롭게. 됐어요? 된 거야? 그러면은 이 경우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냥 구간 설정으로 문제를 바꿔 풀어 주셔야 돼요. 되나요? 네. 구간 설정해서 문제를 푸는 걸 바꿔 푸셔야 되겠고 뭐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또 보면 되겠죠. 되나요? 네. 이렇게가 일단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근데 사실 구간 해석을 하면은 전부 다 풀리는 건 맞거든요. 그래도 빠르게 풀 수 있다면 빠르게 푸는 게 좋겠고 사실 구간 해석도 사실 두 가지예요. 그냥 진짜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고 구간 설정한 다음에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겠고 구간 설정한 다음에 뭘로도 풀 수 있냐면은 함수로도 풀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상황마다 다르니까 한번 보면서 볼게요. 아무튼 그릴 수 있는 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들은 까다로워요. x의 개수 1이어겠고 다 덧셈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양이 정해지지만 이런 경우들은 이 모양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구간 설정해서 문제 풀어줘야겠죠. 됐나요? 한번 문제 보면서 볼게요. 지금 6번 1번 문제가 지금 부등식 문제 나와져 있죠. 6번 1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2보다 크다 절대값 x 빼기 1이 5보다 작다 좋았죠. 우리가 아까 연습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고 한다면은 x축이 있겠고 원점이 있는데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녀석, 이만큼 떨어진 녀석이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5만큼 떨어진 녀석도 있었겠죠. 마이너스 5가 되고 5가 될 텐데 그거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범위와 여기 범위가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는 x 마이너스 이거 식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x 써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x 마이너스 1이 5보다 작다죠. 다 1씩 더해줄 겁니다. 그럼 1씩 더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답을 내시고 1씩 더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내주시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절대값 x-2가 크대 누구보다? 3x 플러스 4보다 크대 좋았죠. 절대값 밖에 x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뭐 할 때? x-0보다 작을 때로 그걸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한번 이 경우부터 풀어보자고 한다면 얘는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견바꿔지죠. 맞나요? 그 다음에 설정 문제 풀어주시니까 2x가 작다 마이너스 6보다 따라서 x가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얘는 x가 2보다 커나 같다거든요. 2보다 커나 같을 때인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대요. 이러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때는 해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이때 한 케이스를 한 거예요 지금요. 됐어요? 네,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값이 바꿔서 뭐가 생깁니까?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크다 3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항하니까 뭐가 돼? 그 다음에 뭐 한다? 작다. 누구? x가 어떻다고? 얘는 x가 어떻다고? 그럼 얘랑 얘는 둘이 뭐 한다고? 연립해주라 그랬지 맞지?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어 혹시? 맞아요. 얘랑 얘랑 합체하고 싶었는데 누구만 답이 되겠어? 얘만 답이 되겠지. 얘는 타이가 없으니까 답이 얘가 그럴 텐데. 됐나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3이 6보다 작대지. 내가 계속 지금 쌤이 그 구간 설정만 보여주고 있는데 너가 숙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봐야 되는 거 원래는.
일단 얘는 보자마자 굉장히 예쁜 모양이거든. 얘는 완전 예쁜 모양이니까 뭐 할 수 있어? 그냥 그림 그려서 풀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 해석을 바로 먼저 갈게. 무조건 이 모양이 나올 거라고 반드시. 여기 무조건 얼마고? 1이고 여기 무조건 얼마야? 3이야. 여기 잠깐 1을 넣어보는 거야. 이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1을 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지. 1 3 함수값이 얼마 나와? 2가 나와. 근데 여기 6이라고 하는 y는 6이라는 가로선이 위에 그려지지, 맞지? 여기가 y는 6이야. 됐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와 여기에 해당하는 x좌표를 구하면 그러면은 이 범위가 바로 내가 찾고 싶은 x범위가 되겠지. 6이 더 높을 때니까. 이건 여긴 6이 더 낮고. 됐어? 그럼 여기 찾아야겠네. 여긴 기울기가 뭐야? 여기는 지금 1보다 왼쪽이지. 둘 다 음수인 거잖아. 그럼 이 방정식 풀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얼마일 때? 6일 때 풀자고. 마이너스 2x가 얼마일 때? 2일 때. x가 얼마일 때? 여기 마이너스인 거 구했어. 잠깐만, 쌤 꿀팁을 좀 잠깐 줄게. 이거 절대값 들어간 거, 이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선대칭 함수예요. 뭐라고? 얘 전부 다 선대칭 함수예요. 얘도 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 함수야. 얘도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칭? 선대칭 함수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얘가 지금 선대칭 함수야. 뭐에 대해 선대칭 함수야? 2하고 3이니까 가운데 누가 있겠어? 2요.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가운데 2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몇 칸 떨어졌어? 얘도 몇 칸? 그래서 얼마야? 이거 바로 구할 수도 있다고. 굳이 새롭게 안 풀더라도. 근데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풀어야지 뭐. 둘 다 양수일 때지. 모를 때는 풀 수밖에 없죠. 따라서 x가 얼마 나와요? 5 나오긴 해요. 됐어요? 근데 그냥 나는 구한 거야. 그럼 이제 범위 쓸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아. 둥어가 없으니까 이게 답이야. 어떤 거야? 아, 그냥 네,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금 뭘로 푼 거거든요? 함수로 푼 거죠. 두 번째는 뭘로 풀 수 있다? 구간 설정을 풀 수 있다고 제가 말했죠. 얘 몇 개 있죠? 절대값이죠? 2개 있죠? 1이고요. 얼마죠? 그 경계로 이 세 가지 케이스 나오는 거라고. 그냥 그 그림을 펴는 것 뿐이에요. 여기 1보다 왼쪽이죠? 그러면 1보다 왼쪽일 때 어떻게 한다? 1보다 작다. 됐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 이것도 풀게요.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죠. 이거는 그냥 푸는 거 이렇게. 이거죠. 근데 연립해 보시면은 최소정산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두 번째 케이스 할게요. 이제는 어떻죠? 여기는요? 1보다 크나 같겠고 3보다? 좋아요. 그러면 왼쪽은 양수죠. 오른쪽은 음수 나오네요. 이거죠. 이거 참이죠. 항상 참이 부등식이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답이에요.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죠. x 어떤 경우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은 둘 다 절대값 그냥 바꿔주니까 2x 빼기 4가 6이다. 6보다 작다. 그래서 2x가 10보다 작다. x가 5보다. 그럼 얘랑 얘랑 둘이 뭐 해주셔야죠? 연립. 그럼 x는 3보다 크나 같겠고 5보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합체하라고 했잖아요. 합쳐주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1, 3, 3, 5 다 연결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어떻다? 네, 나옵니다. 그래서 부원 설정에서 푸는 방법, 함수에서 푸는 방법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부등식 쪽 부분은 마무리 줘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넘어가서 2차 부등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 하려고 하는데 사실 2차 부등식은 그냥 뭐랑 똑같다고 보면 돼. 2차 함수야. 또는 그냥 2차 방정식 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도와주는 거야.
더욱더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의존도가 높은 편이거든. 일단 설명을 좀 잠깐 해볼게. 우리가 2차식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말할 텐데 그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긴 하나의 부등식으로 볼 수 있겠지. 이걸 보기 앞서서 잠깐만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거든. 무슨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랑 똑같았냐면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의 무슨 절편 구할 때 x절편 구하는 과정이 바로 그냥 2차 방정식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0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는 y는 0이라는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y는 0은 무슨 축이지 그냥? 즉 x축과 이차함수가 만난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 맞아요? 이게 해석을 쉽게 설명하면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럼 얘도 이 0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거야. 얘를 함수적으로 해석해보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는 이차 함수가 있고 y는 a라는 무슨 축? x축이 있었던 거지. x축보다 얘가 더 어떻다고? 그러니까 크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거든. 이해가요?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로서 밀접한 관계를 생각보다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봐진다 이 말이네 지금. 됐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어차피 이거 해 구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해를 구하다 보면 해가 바로 x의 범위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면 난 뭐가 되겠다?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연습해 볼게. x의 제곱 많은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나 갖고 싶다고 주어진다고 치자. 이거 해를 구해달래. 근데 이 x의 범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어차피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또 경계가 되지 않을까? 즉 또 뭐가 경계는 또 뭐야? 무슨 절편? x절편. 경계 또 뭐야? 또 실근. x절편 경계 실근 다 같은 거야.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얘도 인수분해에서 뭘 찾아야 돼? x절편을 찾아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지지? 어디서 만나 x축과? 무슨 볼로? 그럼 너 한번 얘기해봐. x축보다 위에 있는 데가 어디야?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어디지? 또 어디지? 이거를 x의 범위로 고치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걸 찾으면 답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왼쪽 x가 1보다 왼쪽 x가 어떻다? 1보다? 또는 x가 2보다? 이게 얘의 해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입장에서 이건 무슨 문제야? 그냥? 이차함수 문제야. 내 입장에서 그냥.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보자고 한다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 0보다 작고 싶대. 이거 해의 문제에서 물어봤어.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해서 그래프 그릴 생각해야지. 그래프 그릴 때는 x좌편 기반으로 그리니까 x좌편 찾은 거야. 마이너스 2하고 3. 아래로 보면 그래프 그려지겠지. x축보다 더 어디 있대? 작으면 아래에 있는 거지.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세보자. 2하고 3. 2하고 3. 아래로 보면 그래프 그려지겠지. x축보다 더 어디 있대? 작으면 아래에 있는 거지.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세보자. 2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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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하고
그럼 얘를 상징하는 x 범위가 어디야? 그렇지. 마이너스 2인데 둥 없네. 보다 크고 3보다 이게 답인 거라고. 결국엔 결국엔 요구하는 건 뭐야? 그냥 이차함수 풀자 이거야. 그냥 결국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았다고 한다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잠깐만 좀 얘기를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잘 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방정식에 등식하다 보면은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지. 부등식도 항상 참이 부등식이 있거든. 그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방정식 풀다 보면은 해가 모든 실수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얘도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가? 그래서 해가 특수한 걸 좀 먼저 보려고 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어떠한 2차 함수가 있어. 2차 부등식이 있어. 오케이?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이고 싶대. 그러면 되게 독특하지 해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얘가 모든 실수가 될까를 상상해 보는 거야. 이 2차 함수 전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샷. 즉 위로 볼록이면서 어때야 돼? x축과 안 만나야 돼. 그럼 해 독해보면 결국에 최고 참계수는 뭐고? 음수고. 그 다음에 x축과 안 만나. x좌편이 없어. 실근이 없어. 그럼 판별식 어때 하겠어? 뭐다? 이렇게 푸는 게 얘를 결정하는 방법인 거야. 됐어요? 만약에 얘가 해가 없다라고 줬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줬어. 해가 없대. 아까 해가 못 올 수 있었잖아. 왜 해가 없대? 이건 뭔 말일까? X축보다 아래 있을 때가 아예 없다 이 말이잖아. 어떻게 생각 그림이? X축보다 아래인 게 혹시 아예 없대. 아예 없다. 그럼 위로 볼록이면 안 돼. 위로 볼록이면 언젠가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볼록이어야 돼? 맞아. 그래서 A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붕 뜨면 되겠다고? 맞아요. 그런데 잘 봐. 0보다 작다가 해가 없다는 거지. 혹시 이 생각해봐. 0보다 작은 게 없다는 건 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는 말이 반대야. 즉 뭐야? 접해도 되는 거라고. 0보다 작지만 않아도 되는 거니까. 즉 판별식 0보다 커나 작거나 이게 이런 게 들어간다.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뭐야? 문제에 따라서 네가 그래프를 상상해 보면서 푸는 게 핵심이지 않나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엔 뭐가 가장 포인트야? 그래프야. 그래프에서 가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뭐 해줘야 돼? 그려줘야 돼.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그림을 적극적으로 그리세요.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여기서 좀 약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거든. 주의할 사항 몇 가지만 얘기해도 돼? 주의사항이 좀 있어. 이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 x좌편의 개수를 결정시켜 주잖아. 근데 이 판별식이 사실은 주의를 좀 해야 돼.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x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져 있다면
이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판별식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고 했고 x가 2보다 클 때 이거일 때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x 플러스 3이 오케이? 이게 0보다 크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때 a의 범위를 문제에서 물어봤었죠. 이런 문제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래프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도 그래프는 잘 그려. 붕 뜨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 뭐만 써? 판별식 어떻게 0보다? 이렇게 보면 잘못 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때. 근데 여긴 지금 뭐가 돼 있어? 한정돼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다 보지 않아. 선생님 무슨 소린가 아까부터요. x축이 있으면 여기 x는 2라는 경계를 그어. 뭘 그으라고? x2라는 경계를 그어. 나는 어디만 볼 거야? 여기만 볼 거야. 왼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은 거라고. 그러면 근데 또 문제는 뭐야? 심지어 대칭 축도 미지수야. 맞지? 축이 미지수면 얘는 범위 설정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왼쪽에 지금 축이 있을 때랑 오른쪽 축이 있을 때랑 완전 달라. 만약에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 왼쪽에 축이 있다고 하자. 대칭축 A인 거 알지? 얘가 이보다 작다고 하자. 대칭축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잘 봐. 이러면 이 x가 이보다 클 땅성 위에 있고 싶거든. 그럼 한번 그려봐. 이거 어때? 이렇게 하고 이 경계에서 오른쪽만 보라고. 어때? x축보다? 괜찮네. 이거는? 얘는? 봐봐.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두근 가져도 괜찮다고. 이거 아니라고. 왜? 이보다 작을 때 두근 가지면 내 입장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안 됐지. 괜찮지. 왜냐면 비어있으니까. 이러면 0보다 작을 때가? 이건 안 되겠다 라는 거. 그럼 얘는 다 되고. 그럼 그거 그럼 누가 결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너스 때 함수값이 결정하고 있던 거야. 이너스 때 함수값이 뭐인 거야? 음수였던 거야. 이너스 함수값이 0, 양수. 그럼 이 경우라면 뭘 만족하면 돼? 이 경우라면 이거와 f 이너스 때의 함수값이 어때? 0보다? 이거 주 연립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a가 2보다 작다. 이 넣은 값이 얼마 나오지? 4하고 3 다니까 얼마? 7. 7-4a가 0보다 어떻다? 이거 둘이 연립해 주시면 일단 하나 나오겠지. 답이. 한 케이스 나온 거야. 케이스가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 대칭축 2은 어디 있대? 오른쪽에 있죠. 무조건. 2보다 큰 것 같은데 무조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좀 다시 좀 그려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2란 말이야. 여기 오른쪽 관찰하고 있었지? 맞죠? 대칭축은 이제 2보다 큰 것 같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면 괜찮아. 대충 저기 있으니까. 됐어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요? 안 돼요. 이거는요? 안 되겠죠. 맞죠? 이해 갔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땐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지. 이땐 판별식을 써야지. 이땐 판별식 어때야 돼? 0보다?
에 작아야지. 작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됐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볼 수 있는 거.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혹시 느낄려나 모르겠는데 A가 2라고 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쪼개자. 잘 봐. A가 얼마일 때? A가 만약 2라고 하면 그래프가 딱 대춘축이 여기인 거지. 맞지? 이러면은 이것까지는 괜찮아. 여기 비어있으니까. 즉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딱 알맞게 합체가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네. 이게 딱 이러면 딱 될 것 같아. 됐죠? 그래서 항상 대충축의 범위를 설정하고 문제 풀어야 된다. 모르면 축을 모르잖아. 항상 설정해줘야 돼. 누구로? 이 한정된 거 경계로. 이렇게까지 꺼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 말은 포인트는 뭐야? 그래프 그래서 푸는 문제가 맞고 결국엔 뭐가 목적이야? 판별식을 조심하자고. 함부로 쓰지? 모든 실수만 써도 돼. 마음대로. 얘 모든 실수잖아. 지금 한정된 게 없잖아. 판별 써도 돼. 얘는 안 돼. 한정돼 있잖아. 조심하라고.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자, 이제 문제 풀면서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이렇게밖에 간략하게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두 번째 하니까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해도 돼요? 네. 328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 보니까요. fx가 있고 gx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져 있다고 하네.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여기가 x축이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죠. 맞죠?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의 값이 3이고 여기가 4라고 줬네요.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위에 게 f고요. 위로 블록한 게 gx고 아래로 블록한 게 fx입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볼게요. 뭐라고 써있죠? fx가 어떻대요? gx보다 잘 봐봐요. 작거나 같다라는 건 높낮이에 대한 이야기죠. 높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뒤바뀌냐면요. 교점에서 뒤바뀌어요. 혹시 감각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직선이고 직선 두 개가 있잖아. 직선 두 개의 높낮이는 언제 바뀌어? 항상 모든 함수는 교점에서 대소하게 뒤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교점이 중요해. 경계는 바로 그래서 뭐야? 경계는 선생님 항상 뭘 했어? 방정식처럼 뭐 할 때? 같을 때가 경계야. 그래서 경계는 fx랑 뭐 할 때 gx가 같을 때가 경계로 오고 이 경계가 곧 실근처럼 느껴지니까. 언제 경계야? 되겠어? 봤더니 fx 높아, gx가 높아? gx가 높은 거지. 그럼 위로 블록이 높을 때가 어딘지 생각해보자. 여기 선을 그어봐. 여기가 g야. 여기가 뭐야? 그럼 여기 안쪽이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계 안쪽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겠고 x가 누구보다 적거 나갔다? 3보다 적거 나갔다를 결정 내려주시면 된다. 항상 경계는 누구? 교점. 그 다음에 여기 있지 바깥쪽일지 몰라? 그럼 선 그어서 확인하면 돼. 2번 볼게. 2번. 2번이 난 쉬운데 2번 애들 은근 어려워하더라. fx, gx가 어떻다? 0보다 작대. 그럼 일단 얘 판별해봐.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양수일 때는 음수, 음수일 때는 그런 말이거든 지금.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면 돼. 하자. f가 언제 양수야? 그리고 아니지. 2분의 3이죠 여기가. 보다 클 때죠. 맞지? 이 갔어요? 좋아요. 근데 어차피 음량 따질 때 전부 다 무슨 축과 관련돼 있지? x축과 관련돼 있지. 그럼 이 세 가지 범위로 지금부터 쪼개. 뭐라고? 할게. 여기 얼마? 마이너스. 여기 얼마?
2분의 3. 이거 얼마? 아까는 교점이 경계였지만 지금 누가 경계야? 이 x축과 경계니까 x축이 경계, x절편이. x절편이 경계야. 그럼 해보자. 여기다 f를 쓰고 여기다 쓰면 g를 쓸게. Let's go. f가 -2보다 작으면 뭐야? 양수. -2부터 -2부터 2분의 3까지는 음수. -2부터 4까지는 양수. -4보다 커도 gx 해볼게. gx가 -2보다 작으면 뭐야? 여기선 곱하면 뭐 나와? 음수.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곱하면 뭐 나와? 음수. 곱하면 뭐 나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음수인 거지. 그럼 여기 왼쪽이 답이고 여기 오른쪽이 답이고. 근데 0보다 어때야 돼? 근데 여기는 0일 때잖아. 0일 때잖아. 여긴 빼고 써야 돼. 알았어? 그럼 답이 뭐라고 써? x가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x 4보다 크다. 됐죠? 이러면 음수인 데를 찾은 거지. 다시 한번. 이런 거 풀 때 뭘 하라? 경계. 얘는 경계가 교점이고 얘는 경계가 뭐라고? x절편. 얘는 교점이 경계였다면 x절편이 경계다. 그래서 x절편 기준을 쪼개놓고 fg 써서 음량 따지신다면 푸시면 된다.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0이 될 때는 뭐하고? 제어하고 써줘야 된다는 거. 0도 포함해서 쓰면 얘는 한 대로 묶어서 정리하면 될 텐데 안 됐죠. 넘어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330번 문제입니다. 330쪽에 2번 문제입니다. 이 차 분수식을 푸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진짜 풀기만 하면 돼요.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보다 작대죠. 인수분해서 x 마이너스 그다음 얼마? x 플러스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 차함수 그래프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1이고 2죠. x축보다 어디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맞죠?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네,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빼기 16이 0보다 작다인데 최고 참가수 음수인 건 좀 그리 귀찮잖아요. 양변에 뭘 곱해요?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려. 그러면은 최고 참가수 양수로 바뀌면서 문제 풀기가 그나마 좀 수월해집니다. 됐나요? 얘는 x 마이너스 4에 뭐가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4일 때가 접하함수죠. 0이면 돼, 안 돼, 근데. 여긴 빵꾸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빵꾸가 뚫려 있으면서 나머지는 다 괜찮죠. 그럼 답을 뭐라고 했어요?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죠. 여기까지 갔나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크다 10보다 하죠. 맞죠? 양변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항시켜 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 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안 되네요. 맞죠? 인수분해 안 되면은 잠깐만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가장 먼저 할게.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하면 반드시 판별식부터 가십시오. 비타시 제곱 마이너스 a죠. 어때? 0보다 작죠? x절편 있어 없어요? 즉 아래로 블록 그래프인데 x절편이 없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붕 뜨게 생겼다는 거. 그럼 0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네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x의 제곱 2항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0보다 커나가 되죠. 맞죠? 이것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판별식. 비례축은 마이너스 ax 0보다 작죠. x축과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면서 붕 떠 있죠. 0보다 커나 같은 게 모든 실수네요. 해가 뭐가 된다? 이게 모든 실수.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2차 분식 풀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활용 문제 3번 문제인데요. 이건 한번
한번 해보고 계세요. 3번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시작. 3번 유형 한 번만 좋아하고 해보자고 한다면 거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식은 네가 썼을 거 아니야, 맞지? 나도 그냥 닉식 그대로 쓰면은 40 x지. 그리고 15 x가 어떻다? 350보다 크다. 네가 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야. 사실은 x 범위 하나 써줬어야 돼. 길이니까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돼. 얘도 양수하고 얘도 양수여야 돼. 15보다 어때야 돼? 이 범위가 있었어야 돼. 이거와 이거를 뭐 해서? 섞어서 이제 풀어줬어야 답이 딱 하나가 나왔을 거야. 근데 아니야.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에 설날에 해와. 밀린 거 다. 알았어? 내일 수업 안 나가요? 내일 수업 나가고. 설날에 다 해와. 알았지?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주말에 해, 주말에. 너 여행 가고 어디 뭐 한다면서. 주말에 해, 빨리.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해. 무조건 해. 어떤 일 있더라도. 그래야지 앙임 안 끝나. 너 방학 때 이거 남기고 계약하기 싫잖아. 끝내고 계약하자. 해볼게요. 부등식 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4번 형태 같은 경우는 뭐가 포함된 부등식이에요? 그렇죠. 절대값이 있는 거죠. 일단 얘 먼저 좀 모양을 좀 잠깐 보시면 절대값 밖에 또 x가 있나요? 네, 그럼 얘는 공식 같은 건 없는 거고요.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커졌다 나눠보도록 할까요, 저희요?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4 0보다 작다죠. 그러면 임수근이가 좀 도와줄까요? 83. 네, 83, 24. 네. 그러면은 x 빼기 3 그다음 얼마? 0보다 어떻다? 작다. 맞죠? 이처럼 그려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8은 얼마고? 3 되겠죠. 여기가 이제 x축보다 아래 있을 때죠. 그럼 최종 답이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8보다 뭐하고? 크고 3보다 뭐하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항상. 이거 1대예요. 이거 1대 이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따로 나와야죠. 맞죠? 얘랑 얘 연립하는 거니까 0보다 크 나왔겠고 3보다 이런 거 많이 시험장에서 놓치거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러지 마. 그 다음에 x가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 이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23보다 작은 거죠. 맞죠? 83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겠고 그럼 빠르게 계산하자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거든? 그런데 또 이것도 뭐뭐 1대야. 그럼 얘랑 또 둘이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어떻다? 얘가 답인 거거든. 근데 케이스 분리한 거잖아. 둘 다 답인 거잖아. 합체할 거야. 뭐 한다고? 합체하다 보면 0이 딱 뭐가 돼? 그냥 0이 비어있고 0이 꽉 차 있으니까 매끄럽게 연결된다고. 답이 뭐가 돼? 이게 답이 된다고. 됐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가 크대 누구보다? 절대값 x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근데 얘도 지금 절대값 밖에 뭐가 있어? x가 있지. 그러니까 얘도 공식 같은 건 없고 범위 나눠줘야 돼. x가 1보다 커질 때는 그때 그냥 바꿔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크다 누구보다? x 마이너스 1보다. x의 제곱 이거 2항에서 하면 1보다 크다로 바뀌거든? 오케이? 근데 싫으면은 이렇게 한쪽에 다 몰아줘. 이렇게 됐어? 그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얼마? 이거 되겠죠.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이렇게 생겼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니까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어떻게 답을 써? x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그려지겠지.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뭐야? 이거 1대 이게 되는 거거든. 최종적 답은 뭐가 되더라? x 누구보다 크다? 이게 답인 거야. 최종적인 답은. 그 다음에 x가 이제 뭐 할 때? 1보다 작을 때지.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고 벗겨진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2항에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0보다 크다는 거니까 3일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0보다 크다는 거지, 맞지?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겠고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겠지. x축이 더 낮아. 그러니까 이차원도 높으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 1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또 얘가 답이 아니야. 뭐 얘가 x 1보다 작을 때야. 됐어? 그럼 얘랑 적당하게 우리가 조작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 x가 어떻다? 마이너스 3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그럼 얘는 섞이진 않지. 답을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 1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섞여자냐면 둘 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절대값이 있을 때는 범위 잘 나눠서 풀어주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4대 4번만 한번 잠깐만 볼래? 4대 4번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면 알겠지만 잠깐 봐봐. 이렇게 써있지. 그럼 얘는 식 전체에 지금 뭐가 들어가져 있는 거야? 여기 뭐만 써있지? 숫자만 써있거든. 그럼 얘 뭘 쓸 수 있지? 공식 쓰면 돼, 얘는. 그럼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뭐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누구보다 크다? 이 케이스별로 푸시면 또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네, 이건 또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범위 나눌까 안 나눌까 생각 잘해야 돼. 얘는 범위 안 나누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33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2차 분식이 나와져 있는데 문제에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커 나갔다고 줬고요. 얘 해가 x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고 크고 나갔다고 줬는데요.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생각해보는 결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냐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를 거꾸로 줬네요. 해를 주고 해를 구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해가 지금 줬어요. 해를 준 거 보니까 이 해가 바로 뭐다? 쌤이 아까 말했던 경계값. 경계는 바로 뭐다? 근이다. 얘는 x절편이다. 계속 얘기했던 거 이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두 개가 근이니까 그 근각의 관계를 쓰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4하고 1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a. 둘이 곱하면 얼마다? b. 이렇게 하면 a, b 값 나오니까 끝난 거예요. 더 고민할 필요 없죠. 2번 문제 가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b가요 0보다 큰데요. 이 해가 답과 같이 나와져 있대요. a, b를 각각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 볼게요. 최고 참개수가 내가 여기 뭐라고 됐어 지금? 미지수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최고 참개수 미지수면 굉장히 조심해야지. 맞아 아니야? 최고 참개수가 미지수면 조심해. 0인지 0이 구분해야 돼. 근데 0은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고 썼어? 2차? 0은 아니야. 0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다면 그럼 양수일지 뭐일지 판단해줘야 돼. 잘 봐.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크대지. 맞지? 생각 잘해봐. 2차 함수가 크대. 만약에 아래를 볼록인 그래프에서 크다고 나와져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돼. 범위가. 즉 벌어져야 된다고. 얘는 지금 뭐 했어?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위로 블록인 거야.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즉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최고 참개수가 뭐구나? 음수구나. 이거와 이걸 섞어서 음수라는 거 깨달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개의 값은 무조건 뭐라고? 실근.
그러면 두 근각의 쓰자. 두 근합의 6이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a분의 b가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ab가 구할 수 있다. 됐어요?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셨어요? 뭐 한 가지 더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5-4번 문제 같은 거 좀 볼까요? 이거 우리가 방정식에서 봤던 형태인데 기억날려나 모르겠다 나 이거 지금. fx가 뭐가 돼? 0보다 작다 할 때 해가 뭐 나온다고? 이게 나온대. 문제 읽어볼 문제 뭐라고 써있어? f의 얼마? 3x-1이 0보다 작다에 해를 물어봤어. 이것을 본 거 같지 않니? 잠깐 제껴놓고 뭐만 찾는데 집중해? 경계만 집중해 먼저 일단은. 오케이? 경계가 얼마야? 그러면은 3x 빼기 1도 얼마야 돼 경계가? 2. 얼마야 경계가? 그러면 x가 얼마? 1. x가 얼마? 3인 거라고. 그러면은 얘의 새로운 경계가 2라고 얼마야? 범위는 어때? 구간이? 둘 다 작다지. 그러면 이 모양도 유지가? 따라서 x가 어떻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교육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문제 봤더니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죠. 맞죠? 항상 참인 부등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보려 1번 문제 볼까요? 3x의 제곱 플러스 k-2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인데 얘가 해가 모든 실수야. 항상 참이래. 근데 x축보다 항상 어디에 있고 싶다고? 위에 있고 싶은 거지. 특별하게 x 범위 정해진 거 없다. 그러면은 최고점에서 이게 수가 양수인데 아래로 블록인데 이렇게밖에 없어 그림이. 그럼 얘는 그냥 뭐야? 최고 판별식이 뭐 하면 되겠어? 0보다 끝난 거야. 엄청 간단하단 말이야. 2번 문제 갈게. 2번 문제 봐봐. k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kx 빼기 3이 0보다 작대지. 여기 문제에서 혹시 2차 부등식이란 말을 써있니? 그럼 그냥 부등식인 거야. 그럼 k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뭐 해줘야겠어? 나눠줘야지. k 0이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지. 이거 항상 뭐야? 항상 참이잖아. k가 0이면 답이 되는 거야. 일단은 답은 돼. 0이 아니라면 뭐 어떻게 쪼개야 돼? 양수일 때랑 뭐일 때? 근데 생각해봐. 항상 0보다 작고 싶대. 그러면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아래로 블록은. 아래로 블록은 언제가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면은 얘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래프가? x가 항상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x가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위로 블록 어떻게 생각해? 붕 떠 있어야 된다고. 결국에는 k는 0보다 작으면서 판별식 0보다 뭐한 거? 그래서 이거가 이 케이스가 서로 답입니다. 됐어요?